안녕하십니까. 그림책 강의 이지혜입니다. 네, 오늘은 128번째 시간이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그림책은 할머니의 조각보입니다. 할머니의 조각보는 영어로 하면 The Keeping Quilt입니다. 퀼트는 조각조각 그 예쁜 무늬를 가진 그런 천들을 이어서 이불을 만들기도 하고 다른 여러 가지 뭐 가방을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퀼트인데요. 이 퀼트 작품이 여기에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원래 미국에서 이제 사시던 분 보면은 새로운 예쁜 천들을 사시는 것보다는 우리 아이가 입던 옷에서 한 조각, 뭐 남편의 옷에서 한 조각 이렇게 해서 그것을 이어서 커다란 이불을 만드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각보 작업을 하는 것이 퀼트다 이렇게. 그리고 전부 다 이렇게 거의 대부분 손바느질로 하시거든요. 그러면 한번 살펴볼까요? 작가는 패트리샤 폴라코이고요. 작품의 특징은 사실주의 그림책입니다. 그리고 조각보를 나타내는 부분은 원색, 칼라색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모노톤으로 되어 있는데 목탄 그림이에요.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림 전반에 흐르는 거는 러시아 민속풍이 나와 있는 러시아 문화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의 결혼 풍습이 많이 나와요. 조각보를 가지고 결혼할 때 신랑 신부의 머리 위에 천막처럼 이렇게 예쁘게 해주는 그런 부분이 이제 누구도 결혼하고 누구도 결혼하고 누구도 결혼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몇 번에 걸쳐서 나오는 거죠. 작가 소개 패트리샤 폴라코. 이분은 수상은 국제도서연합회 청소년 부분 도서상, 시드니 테일러 북 어워드 등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품은요, 레첸카의 달걀, 바부시카의 인형, 천둥 케이크, 고맙습니다 선생님, 할머니의 찻잔 등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분 작품이 꽤 많이 번역돼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내용입니다. 안나 증조 할머니, 증조 할머니 이름이 안나입니다. 안나 증조 할머니는 러시아에서 미국으로 오셨죠. 미국 생활은 러시아 생활과 달리 모든 것이 변했지만, 그렇지만 변하지 않은 것은 증조 할머니가 입고 있던 옷하고 머리에 쓰는 바브슈카였습니다. 고조 할머니는 증조 할머니를 위해 작아진 옷으로 조각보를 만들었어요.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에 바부슈카라는 말이 나와요. 이 바부슈카는 러시아 분들이, 러시아가 굉장히 춥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분들이 특히 할머니가 머리에다가 우리 스카프처럼요, 머리에다가 이렇게 쓰셔요. 쓰고는 이렇게 묶는 거를 목에 앞부분 얼굴 아래에다가 이렇게 묶으셔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스카프를 메고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보통 할머니이기 때문에 바부슈카는 그런 모양의 스카프라는 의미도 있지만 할머니라는 말로도 쓰여요. 그래서 바부슈카를 실제로 찾아보니 할머니라는 의미가 있었어요. 다음 발문. 러시아라는 나라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러시아의 결혼 풍습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저도 이 책을 보면서 러시아 결혼 풍습에 대해서 조사해 봤거든요. 네. 저도 처음 보는지라. 네. 다음 앞표지와 뒷표지 나옵니다. 앞표지에 지금 조각보 이 부분만 칼라색으로 나와 있고, 나머지 인물들이 입은 옷 모두 다 한 가지 모노톤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색깔, 이 무늬들이
우리가 쉽게 보아왔던 그런 패턴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게 러시아풍인가 하고 익히면서 보아야 될 것 같아요. 면지고요, 판권 페이지고요, 그리고 할머니의 조각부입니다. 이렇게 조각조각 무늬를 만들어서 이어놓고, 아니면은 식탁보처럼 커다란데 이렇게 예쁜 무늬들로 된 조각이 거기에 이제 장식이 되는 거죠. 지금 여기에는 할머니가 지금 배 타고 자유여신상에 있는 미국 땅으로 들어간다는 의미 같아요. 여기 지금 이민을 오시고 계시는 거죠. 근데 조각보는 아니고 지금 옷을 입고 있는 아이가 있죠. 이분이 지금 증조 할머니 안나입니다. 안나 증조 할머니가 처음 미국에 오셨을 때 증조 할머니는 두꺼운 코트와 농장에서 일할 때 신던 커다란 신발을 신고 계셨어요. 하지만 뉴욕에는 농사 지을 땅이 없었어요. 증조 할머니의 아버지, 그러면은 고조 할아버지죠. 예, 고조부예요. 고조부는 마차에 짐을 실어 나르는 일을 하셨고, 나머지 식구들은 하루 종일 종이꽃 만드는 일을 하였습니다. 러시아에서와는 다르게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고 모두 바빴어요. 증조 할머니네도 그렇게 살았어요. 자, 지금 소개되는 게 누구부터 소개되냐면 고조 할아버지 나오죠, 그죠? 네. 자, 고조 할아버지는 마차에, 할아버지는 마차에 짐을 실어 나르는 일을 했어요. 그 다음, 안나 증조 할머니는 미국에 왔을 때 이 할머니는 신고 계시던 신발을 신고 그러고 왔어요 하고 소개가 돼요. 그러면 이 집에 지금 증조 할머니는 어린 상태로 왔고요. 이게 나와 있는 이 옷을 입고 있는 이분이 증조 할머니고, 할아버지가 이분의 아버지니까 고조 할아버지가 지금 등장하는 거죠. 고조 할머니하고. 네. 자, 안나 증조 할머니는 학교에 가게 되었어요. 친구들이 하는 말이 꼭 얕은 물살이 조약돌을 훑고 지나가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쉬. 6달쯤 지나자 증조 할머니도 영어를 할 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영어를 못하는 부모님의 입과 귀가 되어드렸지요. 러시아에서 미국으로 온 뒤에 모든 것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변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어요. 안나 증조 할머니가 입고 있던 옷과 머리에 쓰는 바브슈카였어요. 증조 할머니는 춤을 출 때면 바브슈카를 지켜들고 나풀거리기를 좋아했어요. 지금 한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는 거를 여러 번에 걸쳐서 묘사해 놓은 거지, 이게 세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한 사람이 지금 행동을 합니다. 연속 행동을 합니다. 안나 증조 할머니가 점점 자라서 옷이 작아지자 증조 할머니의 어머니는, 증조 할머니 어머니 누구예요? 고조 할머니죠. 고조 할머니는 새 옷을 지어주셨어요. 그리고 증조 할머니의 작아진 옷과 바브슈카, 헌옷 바구니에서 꺼낸 블라디미르 삼촌의 셔츠와 하바라 숙모의 잠옷, 나타샤 숙모의 앞치마를 들고 말씀하셨어요. 이 옷으로 조각부를 만들어야겠구나. 고향 생각이 나게 말이야. 그러면 밤에 손잡고 춤추던 식구들도 여기에 있는 것 같을 거야. 전에 이렇게 춤추던 식구들이 여기에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될 거라는 거죠. 이 식구들이 다 같이 온 건 아니니까요. 네. 이웃에 사는 아주머니들이 증조 할머니 집에 모였어요. 아주머니들은 옷에서 동물 모양과 꽃 모양을 오려내었어요.
안나 증조 할머니는 바늘귀에 실을 꿰어 주었지요. 조각보 가장자리는 증조 할머니가 쓰던 바브슈카로 마무리 지었어요. 자, 여기 가장자리는 둥글게 예쁘게 하는 이천 모양이 패턴이 할머니 증조 할머니의 바브슈카였어요. 금요일 저녁이면 증조 할머니의 어머니는 안식일 기도를 하셨어요. 식구들은 흰 빵과 닭고기 스프를 먹었지요. 식탁에는 바로 그 조각보가 씌워져 있었어요. 네. 아가씨가 된 안나 증조 할머니는 증조 할아버지가 될 사샤와 사랑에 빠졌어요. 사샤는 손수건에 금화와 말린 꽃, 돌소금을 싸서 증조 할머니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아내가 되어달라고 했지요. 금은 부자를, 꽃은 사랑을, 소금은 향기로운 삶을 나타내는 물건이에요. 증조 할머니는 손수건을 받았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했죠. 네, 이 부분 때문에 이게 어느 나라의 풍습이 이렇지? 이래 싶어서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유태인이시기 때문에 미국으로 살러 오셨다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요. 여기 부분에 오늘 이 페이지에 소개되는 13페이지에서 소개되는 이런 부분들은 러시아 풍습에서 온 결혼식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더라고요. 네, 여기에서 보면 금화, 그러니까 돈이나 금화죠. 금화, 말린 꽃, 돌소금 이 세 가지를 결혼의 의미, 결혼할 때 그 의미를 담아서 신부에게 이렇게 주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죠. 금은 부자를, 꽃은 사랑을, 소금은 향기로운 삶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해서 신부에게 주고 결혼을 약속하죠. 두 사람이 결혼하던 날 조각보는 신랑 신부를 씌워주는 천막이 되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겠노라고 약속했지요. 결혼식이 끝난 뒤 결혼식에 온 여자들과 남자들은 따로따로 축하 잔치를 벌였어요. 이 위에 천막 이것은 유태인의 결혼식에 쓰이는 후피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장대 기둥에다가 이렇게 4개를 천을 갖다가 씌워서 천막처럼 그렇게 만들었군요. 이건 유태인의 풍습에서 온 거라고 합니다. 네. 우리 할머니 칼이 태어났어요. 자, 증조 할머니 다음에 내려오면 위에 고조 할머니 있었죠. 그 다음 증조 할머니 안나 증조 할머니 있었고 그 다음엔 할머니가 태어날 차례죠. 그래서 우리 할머니 칼이 태어났어요. 안나 증조 할머니는 조각보로 아기를 따뜻하게 감싸 안으며 이 세상에 온 것을 축하해 주셨지요. 그리고 금과 꽃, 소금, 빵을 선물로 주셨어요. 금은 가난하게 살지 말라고, 꽃은 언제나 사랑받으라고, 소금은 뜻깊게 살라고, 빵은 조금이라도 배고픔을 겪지 말라고 준 것이지요. 안나 증조 할머니 딸인 칼 할머니에게 안식일을 지킬 것하고 음식 만드는 법, 청소하고 빨래하는 법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어요. 언젠가는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해야 할 텐데. 조각보가 다시 결혼식 천막으로 쓰일 날이 왔어요. 이번에는 칼 할머니와 조지 할아버지의 결혼식이었죠. 여자와 남자들이 함께 축하잔치를 열었지만 춤은 같이 추지 않았어요. 칼 할머니는 금화와 빵, 소금으로 꾸민 결혼 꽃다발을 들고 있었지요. 네. 칼 할머니와 조지 할아버지는 시골 농장으로 이사를 했어요. 안나 증조 할머니도 함께 가셨지요.
그곳에서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기의 이름은 메리 엘렌, 바로 우리 어머니였지요. 조각보는 다시 아기의 이불이 되었어요. 자, 지금 조각보가 여러 역할을 해요. 결혼할 때 천막으로 쓰이죠. 천막으로 벌써 2번이나 쓰였고, 아기가 태어날 때 아기를 받는 이불, 네, 이불로도 지금 쓰였어요. 어머니는 안나 증조 할머니를 귀부인 할머니라고 불렀어요. 증조 할머니는 나이가 너무 많아 아프실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조각보로 무릎을 따뜻하게 덮고 계셨어요. 안나 증조 할머니 98번째 생신날, 우와, 오래 사셨어요. 식구들은 건포도와 과일 젤리가 듬뿍 든 쿨리치 케이크를 먹었어요. 증조 할머니가 러시아에서 드시던 것이었지요. 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케이크라고 그러는데, 원통형 케이크인데요. 이거보다 이제 쿨리치 케이크는 이런 형태도 나오지만, 좀 더 이렇게 길이가 긴, 네, 그런 형태로 쿨리치 케이크가 나오더라고요. 저도 베이크를 하는데요, 쿨리치 케이크라는 말을 처음 들어봐가지고 막 여러 문헌을 많이 찾아봤는데 쿨리치 케이크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런 말을 해놨더라고요. 머핀하고 비슷하다. 거기에 건포도와 과일 젤리, 그런 것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다른 거는 보통 이제 우리가 케이크 이러면 그걸로 만들어요. 그 밀가루에다가 베이킹 소다, 베이킹 파우더 이런 걸 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쿨리치 케이크는 뭘 넣냐면 이스트를 넣어서 발효를 시키더라고요. 발효를 시켜서 그렇게 하는 게 그 부분이 조금 달랐어요. 네. 안나 증조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우리 어머니 메리 엘렌은 아가씨가 되었지요. 할머니, 여기 할머니를 덮었던 이 조각보이네요. 우리 어머니 엘렌이 집을 떠나 따로 살러 나갈 때 칼 할머니는 조각보를 딸에게 주었어요. 우리 어머니 엘렌도 그 조각보 아래에서 결혼식을 올렸어요. 처음으로 유태인이 아닌 사람들이 결혼식에 왔어요. 여기 오신 하객들의 옷이 조금 달라 보이죠? 네. 우리 어머니는 할머니가 입던 드레스를 입지는 않았지만 금과 빵과 소금으로 꾸민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나 페트리샤가 세상에 나왔을 때 처음 내 이불이 되어준 것도 그 조각보였어요. 내가 돌을 맞던 날 식탁보가 되어준 것도 그 조각보였지요. 조각보 하나가 여러 가지 일을 해요, 지금. 네. 나는 밤마다 조각보에 있는 동물 모양을 손가락으로 따라 그리다가 잠이 들곤 했어요. 그러면 어머니는 그 조각보 이야기를 해주셨지요. 말은 누구 옷소매로 만들었는지, 닭은 누구 앞치마로 만들었는지, 또 꽃은 누구 치마를 오려서 만든 것인지, 그리고 누구 바부슈카가 조각보의 가장자리가 되었는지를 말이에요. 조각보는 내가 투놀이를 할 때 망토가 되었어요. 미국 친구들은 이러고 잘 놀아요. 이렇게 줄 있으면 여기에 커다란 이 시트를 걸쳐서 여기에서 텐트, 자기 집이라고 이렇게 놀고요. 식탁에 이제 식탁 의자하고 식탁 그 사이에, 예, 위에다가 이런 천을 시트를 덮어놓고 그 식탁 밑에서 놀기도 하죠. 그럴 때 나는 꼭 아마존 정글에 있는 것 같았어요.
내가 엔조 마리오와 결혼하던 날, 여자들은 남자들과 함께 춤을 추었어요. 여기서부터는 풍습이 러시아 풍습이 아닌가 봐요. 함께 춤을 추네요. 나는 금과 빵, 소금으로 꾸민 꽃다발을 들고 있었지요. 사람들은 우리가 늘 웃으며 살라고 그 꽃다발에 포도주를 뿌려주었어요. 내가 20년 전에 트레이시를 낳았을 때 그 아이를 처음으로 감싼 이불도 이 조각보였어요. 언젠가 트레이시도 집을 떠나게 되겠지요. 그날이 오면 이 조각보도 내 딸을 따라가게 될 거예요. 자, 지금 내가 했던 분이 이분이고요. 이 딸이 트레이시죠. 네. 이렇게 고조, 증조, 할머니, 어머니, 그 다음에 나 하는 이분이, 그 다음에 그 딸 이렇게 해서 7대에 대한 조상들이 다 나오고요. 우리 집에서 일어났던 자서전적인 일을 갖다가 이야기로 꾸민 책이었어요. 지금은 이 책이 증보판으로 나와서 32페이지가 아니라 40여 페이지로 보강돼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출판사에서 책 전체다를 제가 이제 이렇게 PPT를 만들어서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저와는 생각을 달리하고 계시는데요. 이것은 옛날 것이고 지금 현재 나온 정보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모두 다 소개하게 되었어요. 자,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네. 그 그림을 보면은 그 나라의 문화가 보이기 때문에 저는 좀 생소했지만 그래도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담은 러시아 풍리, 러시아 풍습이 담겨 있는 그림책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이제 소개해 드리게 됐어요. 자, 경청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